BQIT 10회차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BQIT 시리즈 마지막 회차입니다. 오늘은 노이즈 에볼루션과 퀀텀 에러 커렉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0회차를 듣기 위해서는 BQIT 9회차에서 다룬 퀀텀 메저먼트, density operator, 그리고 reduced density operator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9회차를 시청하고 10회차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에볼루션입니다. 노이즈 에볼루션에 대해서 저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양자 상태의 에볼루션은 대부분의 경우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하지 않음은 loss of information, 정보의 손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닫힌 양자계에서의 evolution은 unitary operator로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양자계, 양자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 퀀텀 시스템인 경우 관심 있는 양자계만 관찰하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양자 상태 변화 과정의 모든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게 됩니다. 또한 관심 있는 큐빗이 우리가 원치 않은 타이밍에 측정이 되어서 그 측정 결과를 우리가 기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죠. 이러한 정보의 손실, loss of information에 의해 노이즈가 생기는 것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상황 혹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Noisy evolution from a random unitary, noisy evolution as the loss of a measurement outcome, noisy evolution from a unitary interaction. 이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Noisy evolution from a random unitary 입니다. 이는 관심 있는 양자계에 어떠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가해졌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 확률 분포만 아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노이즈 에볼루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비트 플립 채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플립 채널이란 일정한 P라는 확률로 원래의 양자 상태에 X 게이트가 가해진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 파울리의 X 게이트는 고전적인 디지털 시스템의 회로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낫 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P라는 확률로 비트가 플립되었다, 낫 게이트를 가했다 하는 의미로 비트 플립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양자 상태가 프사이라는 상태였다면 이 비트 플립 채널을 거친 뒤에 양자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앙상블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1-P의 확률로 프사이, 그 다음에 P라는 확률로 비트 플립이 된 X 프사이. 그리고 이러한 퀀텀 앙상블은 density operator 표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상태 프사이 상태에서 1-P의 확률로 프사이 상태, 그 다음에 P의 확률로 X 곱하기 프사이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작이 이런 pure state, 프사이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 density operator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시작 상태가 다음과 같은 퀀텀 앙상블이라고 해봅시다. px라는 확률 분포를 갖고 있고 각각의 확률에 따라 프사이 x라는 양자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density 매트릭스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프사이 x에 1-p의 확률로는 그대로 되고 그다음 p라는 확률로 x 프사이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1-p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프사이 x 그대로 나오고 p라는 확률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x 프사이 x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앙상블을 density operator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기존의 low density operator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기존의 density operator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w prime을 기존의 low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p의 확률로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p의 확률로 x 연산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density operator에 어떠한 unitary 변환을 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9회차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비트 플립 채널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랜덤 유니터리가 가해졌다고 해봅시다. pk라는 확률로 uk라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양자계에 가해진 겁니다. 저희 처음에 이런 로에다가 이러한 랜덤 유니터리가 가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noise evolution from a random unitary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관심 있는 양자계에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가해졌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 확률 분포만 아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유니터리 가해졌는지 정확히 알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의 유니터리에 대해서. 하지만 그 확률 분포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 noisy evolu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타입인 noisy evolution as the loss of measurement outcome 입니다. 이는 측정을 하고 나서 그 측정 결과를 모를 때 저희가 측정이 되었다는 건 알지만 그 측정 결과를 우리가 모를 때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한 노이즈 에볼루션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어떠한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할 때 psi라는 양자 상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psi라는 양자 상태가 스몰 m이라는 측정 결과를 내뱉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몰 m 값이 측정되고 나서 측정된 후에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러한 퀀텀 앙상블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퀀텀 앙상블을 갖고 있고 이러한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셋으로 관측을 했는데 이 양자 상태를 이러한 density 매트릭스를 이러한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 결과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양자 상태는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뒷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앙상블은 이렇게 된다고 하였죠. 그 다음에 measurement operator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퀀텀 앙상블 중에서 어떤 특정한 psi x가 측정을 했는데 그 아웃컴이 k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 probability랑 post measurement stat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i x, 어떤 psi x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죠. k가 관측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았죠. 그 다음에 그 post measurement state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게 PM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앙상블은 어떻게 될까요? x와 k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고 그에 따른 측정 후에 양자 상태가 다음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density matrix 꼴로 쓰게 된다면 이 확률은 그대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x와 k 두 개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양자 상태에 cat, 그 다음 대거 취한 것이 각각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과 여러 가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확률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확률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와 k 중에서 시그마 x에 대한 것만 갖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초기의 양자 상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density matrix로 표현한 것을 이것을 density operator로 표현한 것을 row라고 하면 요게 row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mk들을 cross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noise evolution as the loss of a measurement outcome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타입인 noise evolution from a unitary interaction입니다. 이는 저희가 관심 있는 양자계가 외부에 있는 어떠한 외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생기는 그러한 노이즈 에볼루션입니다. 이런 로우 A와 로우 E는 environment의 E입니다. 이 로우 A와 로우 E가 이렇게 product state로 있는데, 즉 이렇게 얽혀있지 않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UAE가 시스템 A, 저희 관심 있는 시스템과 environment에 동시에 가해지는 이런 unitary operator가 가해지게 되고 나서 저희는 이 시스템 A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여기서 trace out E를 해야죠. environment를 trace out 시켜서 이러한 양자 상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과 environment가 있는데 이것들이 인터랙션을 하고, 하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시스템 A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가 low의 A,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을 A라고 하면 low A가 되고, 그다음 environment를 0 상태로 두었습니다. 위에서는 일반적인 density matrix 꼴로 썼는데 여기서는 0 상태로 뒀죠. 이렇게 위와 같이 일반적인 density matrix 꼴로 쓰는 게 좀 더 general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즉 without loss of generalit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A와 시스템 E, environment에 동시에 가해지는 이런 unitary 연산이 이런 density operator에 가해지게 된 다음에 이것을 environment 부분을 trace out을 시키면 저희가 관심 있는 양자계의 어떤 density matrix 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이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을 뒷페이지에서 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0 상태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BQIT에서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purification 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environment, density operator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시스템을 더 갖고 와가지고 pure state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 사이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r이라는 새로운 것을 트레이스 아웃 시켰을 때 이 row 2가 그대로 나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purification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자 시스템, 이렇게 나온 양자 시스템이, 양자 상태가 0 상태에다가 어떤 유니터리를 가한 결과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희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썼을 때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 트레이스 아웃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트레이스 아웃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row 2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요 프사의 각각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와 R에 대해서 동시에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 A에 대한 정보만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 있는 V와 V 대거를 앞으로 끌고, 앞과 뒤로 끌고 내보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어떤 하나의 유니터리, 예를 들어서 W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 있는 W에 대거를 취한 것과 같죠. 라고 하고 요 E와 R을 더 큰 environment E''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trace E''에 W row A 그리고 W는 A와 E''에 대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일 거고 0, 0, E'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W, A, E' 프라임의 대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가요? 이 표기와 이 표기가 다를 게 없는 표기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표기이죠. 따라서 이것이 더 일반적이게 보이지만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environment 외에 더 큰 environment를 고려해가지고 이걸 purification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initial state에서 외부 환경을 0 상태로 초기화해서 두어도 일반성을 전혀 잃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QIT에서 purification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이제 DPAJ에서 좀 더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 density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 partial trace, 이 environment 부분만 트레이스를 시키는 식을 지난 BQIT 9회차 Reduced Density Operator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걸 보면 다음과 같은 연산을 가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요 행렬에다가 요 environment 부분만 트레이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 A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기술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environment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내고 이것도 여기로 보내서 붙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BI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BI를 크로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 측정 결과를 잃어버렸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이때도 이거를 크로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크로스 오퍼레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이 BQIT에서 정확히 엄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크로스 오퍼레이터에 속한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꼴이기 때문에 얘도 유사한 형태,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것도 크로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I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그 성질을 보자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BI의 대거는 요거에다가 대거를 취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I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시그마 I 중에서 I는 여기 두 개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오소고널한 그런 양자 상태들의 이러한 서메이션은 아이덴티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이 U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스템 A와 시스템 E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0과 0은 이 environment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길게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거는 1이 되죠. 0과 0 상태와 0 상태의 내적이 되니까. 따라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즉 어떤 이러한 상태에서 크라우스 오퍼레이터의 대거와 그 크라우스 오퍼레이터를 곱한 것에 서메이션을 취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말이죠. 네,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을 다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번호가 2번, 3번, 4번으로 매겨졌는데 여기서 Noise Evolution from a Random Unitary B-flip 채널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Loss of a Measurement Outcome 저희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 결과를 모를 때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유니터리 인터랙션을 하고 했을 때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노이즈 에볼루션의 대표적인 중요한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B-flip 채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도록 할 텐데요. BQIT 9회차에서 다뤘던 이 내용을 한번 리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믹스드 스테이트 density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blow sphere for mixed states라고 불렀죠. 즉, 어떤 블로우 그 내부의 방향 벡터로서 이 density 오퍼레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식을 한 번만 좀만 더 제대로 작성을 해보자면 rho는 2분의 1의 아이덴티티에 플러스 rx의 파울리 x 그 다음에 ry의 파울리 y 그 다음에 rz의 파울리 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r 벡터는 크기가 1이 되어야겠죠. 아니 1이 되는 게 아니라 1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1인 경우는 이제 pure state인 경우고요. 네, 그래서 모든 density 매트릭스는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각각의 대표적인 노이즈 에볼루션을 거치고 나면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RX, RY, RG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봤던 비트 플립 채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해 확률로 X게이트를 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을 가하지 않고요. 1-피해 확률로는 그대로 됩니다. 이것에다가 이 로우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서 즉 요거를 대입해 가지고 이것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RX는 그대로 되고 RY와 RG 부분이 수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EP와 1-EP로 수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비트 플립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페이징 채널입니다. 이것은 비트 플립 채널과 비슷한데 이것은 피해 확률로 Z게이트를 가한 것입니다. 즉 페이즈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 Z게이트는 어떠한 것이었죠? Z게이트는 저희가 0 상태에 가졌을 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1 상태에 가졌을 때는 페이즈를 뒤집어주는 그런 게이트였죠. 즉 이것은 페이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페이징 채널은 페이즈 플립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해 확률로 이렇게 Z게이트를 가하고 1-피해 확률로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는 것이 디페이징 채널인데요.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블로우스피어에다가 표현을 한 식으로 써봤을 때 이런 디페이징 채널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RG는 그대로 있고 RX 부분과 RY 부분이 이렇게 1-EP 팩터가 붙어서 수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로우에다가 이것을 넣어주면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파울리 채널입니다. 이 파울리 채널은 앞에서 봤던 비트 플립 채널과 디페이징 채널을 합친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i와 j는 각각 0과 1일 수 있는데 i와 j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제 비트 플립이 될 수도 있고 디페이징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i와 j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파울리 채널을 다음과 같이 조금 형태는 다르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와 x와 g를 g와 x를 곱한 꼴은 y 오퍼레이터와 같은 꼴이 되거든요. 어떤 스칼라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울리 채널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덴시티 오퍼를 이러한 블로스피어 위에 표현한 표기로 썼을 때 이 RX, RY, RG는 각각 어떻게 변하냐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즉 X에 해당하는 PX만 그대로 플러스고 Y랑 G에 대한 확률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Y도 PY만 이제 플러스고 X와 Z에 대한 건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요 G도 G에 대한 것만 플러스고 X와 Y에 붙은 것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비트 플립 채널과 디페이징 채널을 합친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한 파울리 채널입니다. 다음은 디폴라라이징 채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원래의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피해 확률로 이 파이라는 것은 maximally mixed state라는 건데요.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2로 나눠준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보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이는 2분의 1의 0 상태 더하기 0 상태 더하기 2분의 1의 0 상태 0 상태 혹은 더하기 2분의 1의 1 상태 1 상태, 즉 완전 랜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러한 양자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0과 1 혹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어떤 오소노멀한 그러한 것이라면 다 이런 꼴로 이제 계속 이 꼴로 쓸 수 있는데요. 즉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일종에 보면 어떤 garbage density operator로 변할 확률이 P라는 겁니다. 그리고 1-P의 확률로는 원래의 양자 상태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 쓸 수 있는지는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걸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density operator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블로스피어에서. 이 Rx와 Ry, Rg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다음과 같이 전부 다 Rx와 Ry, Rg 전부 다 1-P만큼 수축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P가 1이 돼버리면 이건 전부 다 사라지죠. 그럼 2분의 1 I, 즉 2분의 1 I 파이 상태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P가 1이 되면 파이 상태만 남는 거죠. 이건 사라져버리고. 즉 완전히 정보를 잃은 상태가 되겠죠. P가 1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depolarizing 채널, 확률 일정한 P의 확률로 이제 완전히 정보가 없는 density operator로 변하는 depolarizing 채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amplitude damping 채널입니다. 이것은 실제 물리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채널인데요. 어떤 원자에서 광자가 spontaneous emission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방식의 first order approximation 한 채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0 상태가 ground state라고 하고 1 상태를 excited state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런 spontaneous emission을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excited state에 있던 게 ground state로 시간이 지나면 decay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decay 되는 확률을 감마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채널을 표기하는 크라우스 오퍼레이터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A0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1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루트 감마 0 상태를 내뱉게 되는 거죠. 즉 1 상태가 일정한 비율로 0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 여기 0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두 개 1 상태와 0 상태가 내적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annihil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A1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적절한 것을 가져온 것이고, 그러면 A0와 A1 이런 크로스 오퍼레이터를 갖고 한번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density 오퍼레이터가 이러한 amplitude damping 채널을 거치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기에 density matri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저희 density matrix는 Hermitian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off diagonal에 있는 텀들은 서로 켤레 복소수 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를 취해서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ow가 amplitude damping 채널을 거치면 크로스 오퍼레이터를 통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거친 다음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0와 A1은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넣어서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감마가 0이라고 해봅시다. 감마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양자 상태가 그대로가 됩니다. 감마가 0이면 요게 여기 0이 돼가지고 P가 되기 때문에 1-P 그대로 되고 요것도 에타 그대로 되고 요것도 켤레복소수 에타 켤레복소수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P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디케이 될 확률이 0이라는 겁니다. 이 감마가 0이라는 거는. 그럼 완전히 디케이가 돼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이 양자 상태를 한번 써보면 이것이 1이 되면 이건 0이 되고 요 1만 남겠죠. 1만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이 감마가 1인 경우에는요. 그럼 이건 무슨 상태냐면 이것과 같은 상태죠. 즉 완전히 0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디케이 될 확률이 1. 모든 1 상태들이 다 0 상태로 디케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amplitude damping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는 erasure 채널인데요. 이것은 어떤 입실론이라는 확률로 저희가 양자 상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양자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르는 상태를 이런 erasure 상태, E 캐팩터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입실론의 확률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 1-입실론의 확률로 기존의 로우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죠. 이것을 물리적인 것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어떤 포톤, 옵티컬 시스템에서 광자를 쏘는데 이 광자가 광케이블 밖으로 날아갔거나 아니면 무선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조준해야 되는 곳에서 벗어나 버려서 입실론의 확률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광자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erasure 채널 모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기술하는 크로스 오퍼레이터로는 다음과 같이 크로스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는데요. 세 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직접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중요한 노이즈 에볼루션의 예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